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률 효과, 즉 법률행위 목적이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다른 말로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법률행위 해석은 항상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의사표시가 일치할 경우에는 해석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무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유효로 보면 우린 것을 표시주의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무효로 보면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연관시켜서 한다. 그럼 이 표시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의사주의라는 것은 표의자 입장에서 의사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 의사를 뭐라 한다? 의사를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표시를 뭐라 한다?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추측해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표시행위란 말과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란 말은 표시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고, 그 다음에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진이란 말은 의사하고 동일하죠. 특히 우리가 법률을 해석할 때는 의사주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주로 많겠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표시주의의 의미가 나온단 말이죠. 항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그런데 의사를 모르겠다. 그럼 항상 표시죠. 표시는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를 안다. 안다 그러면 뭐다? 내심의 효과대로, 효과의사대로 해석을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이 없으면 뭐다? 그것은 의사대로 한 거죠. 의사. 그래서 상대방이 없으면 표시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있을 때 원칙은 상대방이 있으면 표시주의죠. 즉 우리가 지금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럴 때 상대방이 있다? 표시주의죠.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상대방이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사주의인 것이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떠냐? 107조 1항 당사에서 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모르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 합치, 합의, 양해를 했다, 짜고 했다, 통종했다 이런 말이죠. 일치했다, 합의했다, 합치가 했다, 양해했다, 의사가요. 이랬을 때는 이 말이 있으면 아무리 상대방이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뭐로 간다? 의사대로 간다. 그것을 뭐란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오표시 무효 원칙을 가지고 한번 본단 말이죠. 즉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어. 그런데 갑은 X 토지와 Y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실수로 Y 토지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으니까 표시대로 Y 토지대로 유효가 돼야 되겠지만, 이 상대방이 있다 할지라도 표의자와 상대방의 합의, 즉 X 토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죠. 합의란 말은 의사의 일치라는 말이죠. 의사의 일치면 상대방이 있다 할지라도 의사의 일치, 합의가 있으면 의사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X 토지도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Y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불성립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을 앞으로 Y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이 등기는 무효가 되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요. 그럼 누가 소유자냐?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Y 토지요. 그래서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Y 토지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 또 갑은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을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해도 되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Y 등기가 무효이죠.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것을 제3자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은 선이 무과실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의 등기도 여전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병은요, 병의 등기는 뭘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결국 갑과 을은 두 사람이 합의한 대로 X 토지에서 계약이 성립하고, 을은 갑에게요 X 토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하게 되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지. 등기를 해야 우리나라는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형식주의 입각에서 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되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는 X 토지를 대해서 합의했는데 Y 토지를 잘못 등기했잖아요. 잘못 등기한 Y 토지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말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인데 이 Y 토지에 대해서는 갑과 을은 법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것을 착오라고 하죠. 그런데 X토지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합의를 했죠. 의사의 일치가 있단 말이죠. 모르고가 아니란 말이죠. 불일치는 모르고, 그래서 이미 합의가 있기 때문에 불일치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X토지에 대해서 착오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X토지든 Y토지든 갑과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하는 말은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오표시 무효 원칙 시험에요 사례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규범적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에요. 규범적 해석에서 보면 모든 경우에 화재에서 책임진다 할 때 모든이라는 것은 뭐냐? 판례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화재까지도 포함한다. 불가항력. 그 다음에 또 판례가 뭐라 했냐? 일방만이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합의한 경우 그것은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모든 경우에 화재에 있어서 이 모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불가항력의 경우도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임대차가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용인하겠다. 다른 말로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예금주가 누구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갑인데, 여기요 뭐죠? 예금은 누구 이름으로 한다? 을 이름으로,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예금을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금주는 누구냐?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예금주다. 즉 와이프가 예금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을 예금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실제로 돈을 가지고 온 갑과 은행 간에 명확한 의사의 합치, 명확한 의사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확한 의사의 합의다 이런 말이 없는 한 실제로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예금주다 이 말이죠. 100만 원을 빌려주고요 36만 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36만 원을 받으면서 총완결이라고 영수증을 써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이 말은 내가 그러한 사실을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 불일치죠. 이것을 의사의 음결이라고 얘기하고, 이 의사의 음결을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다 하겠죠. 의사표시를 알고 있다, 의식적 음결이죠. 이 알고 있는 것을 표의자만 알고 있는 것을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표의자만 혼자만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비진의를 우리는 단독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양해는 건 상대방과 짜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있죠. 모르고 무의식적 흠결이죠. 모르고 있다. 우린 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만다 취소하고, 이 두 가지는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사기나 강박이라는 것은 뭐냐? 사기나 강박을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하는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07, 108, 109조와 110조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의사표시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9조와 107, 108조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구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와 비진을 어떻게 구별하냐? 상대방의 양해, 상대방과 짜고 있느냐 혼자만 했느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일치할 때는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주의, 표시주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인이 있는 것에 지인이라는 것은 뭐냐?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표의자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지인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라죠. 그러면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언제나 그 의사표시대로. 따라서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는 어떤 것들인가? 5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란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란다? 진이라고 하고 진이가 결여된 그런 비진이라고 한단 말이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이것도 비진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친구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채무 부담의 의사, 이걸 진이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 비진이죠. 없는 것이라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런 말이고요.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때 교직원들의 의사는 주채무자로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죠. 이런 경우는 말한다. 스스로 따라서 의사표시가 불일치를 비진이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다른 말로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그래서 진이 있는 의사표시 5가지를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대출금 명의를 대여했다.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았다. 스스로 근로자가 사익서를 제출했다. 이런 것을 진이 있는 의사표시고, 이러한 진이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따지지 않고,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언제나 그 의사표시대로 유효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죠. 우리가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죠. 그래서 갑이 비진이 표시를 하죠.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다? 선이 무과실의 경우는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표시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갑이 비진이 표시를 했다. 상대방이 있다.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유효이다. 이때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죠. 그럼 소유자죠. 상대방이 병한테 처벌한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비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독일 민법에서는 심리유보하고 희연표시라고 하는 것을 구별한단 말이죠. 여기서 심리유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를 인상할 목적으로 상대방한테 당신이 우리 집에서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신 임대료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상대방한테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 이것을 심리유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것을 단독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희연표시라는 것은 농담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독일은 희연표시는 비진이 표시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이 2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2가지 다 뭐라고 한다? 비진이로 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다? 비진은 비진이 표시하게 된 이유나 동기를 불문한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진이 표시해서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있다. 그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된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비진이 표시가 갑이 비진이 됐는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그러면 뭐다? 무효가 돼. 그 무효는 등기, 표시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 앞으로 된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뭐란다?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하기 전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을 제3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3자가 선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하고 악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은 나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겠지만, 우리 민법은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착오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인 경우, 그 다음 사람은 선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하고 악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병은 선인 경우에 한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병이 선인이죠. 그럼 그 다음 사람 전득자는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제3자 병이 악이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전득자 정은요, 다시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하고 악일 때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전득자도 뭐란다? 제3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또 가는 거죠. 여기서 악이면 무가요,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하고 악일 때는 소유권 취득 못하죠. 계속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 제3자 있죠? 이 제3자의 경우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 그래서 107, 108, 109, 110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 이 말이죠. 제3자는 아무 말 없으면 선의로 추정을 해. 그래서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죠.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갑은요, 선의의 제3자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죠. 다른 말로 말할 수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악의의 제3자한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이 악이면 소유자가 아니죠. 을도 무효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결국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는 무효일지라도 이때 이 병이 선의이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3자 병의 선의는 추정이 돼. 선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세 가지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의 선의죠. 선의인데 과실이 있든지 무과실이든지 관계없다. 그래서 제3자가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 그래도 소유자. 제3자가 선의인데 무과실이야. 그래도 소유자. 과실이 있어도 소유자.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오직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의 주장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효의 3대 원칙에서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의의 병이 갑과 을이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라고 병이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3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것을 뭐란다?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107조 1항 단서를 뭐란다? 비진의 표시라고 하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에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비진의 표시의 예외는 뭐냐? 그것은 바로 갑이죠. 갑은 누구다? 근로자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어. 그럼 비진이죠. 그럼 왜 그랬느냐? 사용자가 사직서를 내라고 지시하고 강요했다 이 말이죠. 회사의 경영 방침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근로자는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으니까 비진이고, 그 다음에 회사나 사용자가 지시나 강요를 했기 때문에 회사나 사용자는 상대방을 얘기하죠. 상대방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낼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고, 그 비진의 표시 중에서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범인데, 비진의 표시는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되고 가족법상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법상은 언제나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가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죠. 공무원은 일반 개인에 불과하죠. 사인이죠. 사직서 제출은 국가니까 공법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를 뭐라고 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래서 107조 비진의 표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표시대로 무조건 유효해서,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서를 낼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무조건 표시대로 유효가 되고 사직하게 된다 이 말이죠. 소송행위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소송행위를 비진이로서 소를 취하했거나 사기나 강박당해서 소를 취하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소송행위는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로 소취하를 무효로 한다거나, 또는요 여기요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한다거나 착오로 소를 취하했다 해서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송행위 취하를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소취하 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 해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특히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이런 것을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고 비진입 표시가 적용되지 않고, 이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계약에는 적용이 되죠. 그다음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도 당연히 적용이 되죠. 그런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논란이 있다. 논란이. 알겠죠? 왜냐? 상대방이 없다고 해봐. 원칙적으로 비진입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비진입 표시는 언제나 유효일 수밖에 없어. 상대방이 없을 때는. 무효는 절대로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두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언제나 유효일 뿐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비진이가 무효가 돼야 되는데 무효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비진입 표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도 적용된다는 사람도 있어. 논란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험에도 2번 나왔고 이번에 올해 세무사 시험에도 나왔죠. 비진입 표시의 적용 범위는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된다. 상대방 있는. 그런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논란 없이 적용되는 것, 계약,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